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 스위칠리입니다. 오늘은 궁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기록들을 살펴볼 때 항상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가혹한 삶, 또 어떤 면으로는 꽤 괜찮은 삶, 조선시대 궁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궁녀는 궁궐에서 왕족을 모시는 여인들을 말해요. 그리고 임금의 여자였죠. 그 당시 궁녀들은 공노비 출신의 딸들이었는데요. 공노비는 왕실이나 국가기관에 소속되었던 최하층 신분이에요. 노비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는 아니고 그 중에 공노비의 대우는 괜찮은 편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해보자면 중소기업보단 공기업 직원에 가까운 것이니까요. 조선시대 총 인구의 반에 가까운 수가 노비였고 그들의 삶이 풍요로운 것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는 않았어요. 궁녀로 살게 되면 집과 땅을 살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이기에 4살부터 13살까지의 여아들을 궁녀로 만들기 위해 궁으로 보내졌죠. 하지만 모든 이가 궁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먼저 가족 중에 범죄자나 큰 병이 있는지 확인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처녀성 감별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처녀 감별이었는데요. 앵무새의 피를 팔뚝에 떨어뜨리고 흘러내리지 않으면 처녀, 흘러내리면 처녀가 아니다 라는 판별법으로 처녀가 아니라고 판별이 나면 돌려보내졌죠. 이렇게 돌아간 궁녀 지망생은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 상상도 하기 힘드네요. 물에 빠뜨리거나 눈물을 흘려보라는 등의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마녀 재판과도 비슷한 것 같네요. 이러한 검증을 통해 차출된 궁녀를 어린 생각시라고 불렀고 약 10년이 지나면 정식 궁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임금과 혼인하여 임금의 여자가 되는 관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임금과 혼인을 한다고? 수많은 궁녀가 임금과 다 결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신랑 없는 결혼식을 치르는데 그것을 통과해야만 정식 궁녀인 나인으로 승격이 됩니다. 이때는 방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 나인들은 2-3명 정도가 함께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은 룸메이트를 만나면 정말 킹받았을 듯 하네요. 게다가 청소일을 맡아주는 무수리까지 한 명 붙여주는데요. 본인의 보직에 좀 더 열중하게 할 수 있는 복지였던 것 같습니다. 평균적인 근무 조건은 8시간 일하고 다음날에 쉬는 격일제 근무 환경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든 것은 좀 덜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를 챙기고 품위 유지 등을 하느라 현대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불편했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어디나 극한 직업이 있듯이 밤근무를 하는 지밀 나인들은 상전의 침실을 지켜야 하고 매일 12시간씩 3교대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보직 선택이 중요한 것 같네요. 궁녀들의 보직은 다양했는데요. 왕족을 보필하고 잠자리까지 책임지는 지밀, 왕실의 의복을 만드는 친방, 의복에 술을 놓는 수방, 왕족의 세수와 목욕에 관한 일을 맡은 세수관, 술화 음식을 준비하는 소주방 등으로 각 부서에 배치되어 정식 궁녀들의 잔일을 도우며 궁중 예법을 익히고 교육받으며 자랐어요. 다시 10년에서 15년 후 정오품에 해당하는 상급 궁녀인 상궁이 됩니다. 이제 월급을 대략 확인해 볼게요. 어린 생각시는 현재의 기준으로 약 200만원부터 시작해서 나인의 경우 400에서 500만원, 상궁의 경우 약 1000만원에 이르는 봉급을 받았다고 하네요. 밥을 굶고 힘든 시기에 이 정도 봉급과 숙식이 해결되는 꿈의 직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괜찮은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적인 욕구 해결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궁녀는 임금의 여자로 간주되어 일평생 임금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혹독한 책임이 있었어요. 그 어떤 감정도 허용되지는 않았죠. 상상하는 것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성행위 자체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다른 사내와 관계를 가진다면 그 즉시 차명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궁녀들은 눈을 피해 놀이개나 나무를 가공하여 성욕을 해소하기도 했어요. 평생 임금을 바라보며 정조를 지켜야 했던 궁녀들 중 외로움을 참지 못한 일부 여성들이 선택한 것은 대식, 즉 동성애였습니다. 당시에는 함께 밥을 먹는다는 의미의 대식이 동성애를 의미했는데 궁중에서 궁녀끼리 몰래 부부로 짝지어 살기도 했어요. 정상적인 성행위가 불가했기에 마주보며 맺는 관계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궁녀의 연애 대상은 동성애뿐만 아니었고 궁녀의 인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태감과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태감은 궁녀가 상을 받은 물건을 고향집에 보내게 될 때나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거쳐야 하는 사람이었고
그에게 밥을 지어주고 가깝게 지내며 연인 사이로 지냈다고도 합니다. 이 또한 대식으로 불렸다고 하네요. 성적으로 성숙해지기도 전부터 궁에서 함께 살아왔으니 즐거움을 찾아 미래를 즐기기도 했고 외로움에 사무쳐서 그러한 선택을 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아주 소수만이 임금의 취향에 맞아 승운을 입게 되어 정식 후궁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궁녀 출신으로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숙종의 눈에 들어 후궁을 지나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승운을 입는 것도 아주 소수에 불과했기에 대부분의 궁녀들은 외로움과 더불어 늙어갔습니다. 만약 이러한 유혹을 참고 참아 정조를 지키며 살았을지라도 궁녀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는데요. 자신이 모시던 상전이 죽거나 가뭄, 변란 등의 재해가 생겼을 때, 병에 걸리거나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궁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출궁되기도 했어요. 궁을 떠나서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왕의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내와 혼인은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홀로 쓸쓸히 늙으면서 죽어가야 했어요.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고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궁녀의 삶. 남들보다 좀 더 나은 부를 챙길 수 있었던 궁녀의 삶.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동의를 하시나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